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추석 밥상의 정치 분야 화제거리는 단연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요. 여당 내부로까지 스며든 이 의혹이 무르익은 대선 레이스와 맞물리면서 추석 연휴 기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얘기로 추석 연휴 밥상 민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께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특검을 요청을 하셨네요.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한 것도 제기를 하셨는데 다분히 뭐 정치적인 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여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특검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게 그나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본인께서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두렵지 않으시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검찰 수사는 받되 특검을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잠깐 좀 보여주시지요. 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하는 기본적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성남시가 투자를 했고 또 민간인들이 투자를 했는데 민간인들이 김만배 씨가 1%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 펀드로 옛날 조국 펀드 보시죠? 코링크 펀드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1호에서 7호까지 넣어가지고 뭐 700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6개 6% 지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7%의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40억을 가져갔고요. 네. 또 땅을 분양했을 거 아닙니까? 땅이 열 몇 필지였는데 5필지를 싸게 63%에 줬습니다. 왜? 화천대유가 이 프로젝트에 주주로 들어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5필지인가를 싸게 준다고 그래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만 분양을 싸게 받아서 이득을 남긴 것만도 얼마냐? 그게 2,3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6,300억이라고는 돈이 7사람한테 간 겁니다. 7% 지분한테. 7사람이 아니고 7% 지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극소수의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싫어하는 토건 세력이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바로 이 토건 세력한테 7%의 토건 세력의 아주 소수 사람들한테 6,300억의 이득이 갔으니 이거는 국가 경영을 하면서 본인께서 그렇게 자랑을 했고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했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특검을 안 받습니까? 검찰. 지금 이제 이 정권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내 사람 아닌 사람들 다 쫓아내고 지금 다 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로 갖다가 포진을 시켜놨는데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대선이 5달 남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대선에 그야말로 카드로 쓰기 위한 액션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검찰 수사하면은 그 시간보다 더 당겨진다는 보장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하는 그러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재수 의원께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들 공동 대응하자 오늘 이런 제안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성일종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은
이 대장동 지구의 개발의 역사,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애초에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죠. 공영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LH가 2005년도에 공영 개발을 하겠노라고 다 확정을 하고 난 뒤에 2010년도가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왜 포기를 하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9년도 10월 7일 날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인 2009년도 10월 8일 날 LH 당시 사장이 이지송 사장인데 이분이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세요. 이분이 LH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 LH가 공영 개발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당시 LH 이지송 사장 그다음에 그때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신영수 국민의힘 전 의원 친동생은 말하자면 로비를 받아가지고 민간 사업자들 로비를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13억 받아서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1억 받아서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정관계 로비를 해가지고 구속되고 완전히 이 민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속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난장판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 시점에서 2014년도에 LH가 공영 개발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민간 개발로 가는 것을 2014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 공영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지역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 친동생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커넥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지금 이제 성남이 5,500억 정도로 가져갔으니까 한 4천억 플러스 알파를 가져갔는데 그걸 몽땅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이재명 지사 막은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민간이 돈 되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을 LH가 해라 이래가지고 공영개발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1100배 11만 %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에 떨은 SPC라 그래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인데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50억입니다. 그래서 성남의들이 최소 자본금이 50억이고 화천대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은 그 법인을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실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개발 과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7천억을 PF를 하기 전까지 화천대유가 투자한 돈이 350억입니다. 투자액 대비 이익을 봐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 배당받은 500억을 봅니까? 350억 투자해가지고 화천대유가 570억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배를 수익을 얻었다. 이거는 국민들 현혹하는 거고요.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은 명백하게 틀리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분이신데 여당이 이게 워낙 큰 사건이 되니까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시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영 개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이거 100% 수용을 해서 공영 개발했어야죠. 공영 개발 껍데기만 했고 알맹이는 민간인한테 6,300억 넘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5,503억을 성남시에서 회수했다 그러는데 배당금은 1,800억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진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요. 민간이 아파트 지을 때도 그때 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가 요구를 합니다. 공원 기부 체납해라. 도로 기부 체납해라. 무슨 5,500억입니까? 이거 왜 자료 안 내놓습니까? 다른 자료 다 내놓으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자, 잠깐만요. 그런데 이 5,503억 속에는 도로, 공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남시가 이득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받아간 건 이 배당금 받아간 1,800억 정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든 인허가에 관련된 거 다 내놓으십시오. 또 하나
아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민간이 손해 나면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조 단위에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 회사가 망하고 말지. 무슨 이게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50% 한 주를 갖고 있는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해서 민간이 가져간 거가 아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 리스크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되면 성남시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은행을 비롯한 이 FI 큰 금융기관들이 돈을 투자해 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율만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주 성남시에서 공공 수용령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다음이 뭐냐면 인허가 문제입니다. 시가 자기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하는데 인허가 안 내줄 거 있습니까? 쉽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로예요. 분양 바로 판교에 옆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대 1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땅 분양을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그러면 이거 책임질 수 있었습니까? 하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특검을 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 원래 그런 분 아닌데 굉장히 국민들 지금 현혹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 얘기가 가장 정확해요. 저는 기업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해요. 굉장히 답답한데요. 제가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남시가 그러면은 100% 공영 개발을 하지 왜 민간의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까지 해가지고 50% 플러스 한 주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50% 마이너스 한 주를 민간에게 넘겼느냐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2005년도에 LH가 이미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지역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그 민간 사업자들 뇌물 왔다 갔다 하면서 엉망진창이 된 거를 말하자면 공영 개발하기로 한 것을 민간 개발로 바꾼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안 했기 제가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뺏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그러니까 얘기예요. 제가 성일종 의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꾹 누르고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성남시는 100% 공영 개발하면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더 넓혀주지가 않아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1조 5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한도가 닫혀가지고 한도를 넓혀주지 않아가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 구의원들인데 이 결국은 성남도시개발 설립의 조례를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말하자면 전부 다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다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민관 공동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토지 수용, 토지 확보하는 문제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분양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수용하는데 예를 들면 제값을 안 쳐주면 토지주들이 요즘 가만히 있습니까? 보상 협의를 하고 보상 분쟁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허가요. 성남시가 한다 그래서 인허가 전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 분양. 이게 2014년도에 이제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뀌는데 2014년도 7월 달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까지 내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리스크 없이 땅 짓고 헤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사업의 초기 단계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의 시각으로서 그걸 봐가지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반론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지방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사가 만들어졌고 여기엔 성남시가 일대 주주가 있잖아요. 이 공권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은행이고 얼마든지 돈을 댈 수 있어요. 이율만 쳐주면 왜 이거를 안 합니까? 예. 이거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두 LH가 분의 공영개발 말씀이 하기로 돼 있는 예. 걸 못하게 했으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성남시가 공영개발 100%안 했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정말 그건 안 예, 되는 전재수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끼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저는 두 분 말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무엇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특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겁니다. 특검을 그래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따로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과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 오늘 이것을 하자라고 정식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공동 대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노력들,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과 국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 사안을 응대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민주당 쪽에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본인이 어느 정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특검을 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추미애 후보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특검이든 국정조사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받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CBS에 나와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안 받습니까? 그렇게 떳떳한데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먼지 한 톨 이론 한 장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확언을 했으니 그럼 특검 받으십시오. 그게 전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권 주자로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권 여당도 그렇게 토건 세력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일소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간단하게 받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왜 안 받습니까? 국회 맨날 일하는 국회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일 좀 하자고요.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어떤 대응, 어떤 전략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하고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하고 사이면 국정조사 하죠. 특검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정치의 계절 한복판에 와 있는데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누가 뭐를 잘못했니 이거 가지고 대통령 선거판 자체가 정쟁의 판이 돼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일국의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국가의 미래 비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시대 정신이 이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아니고 정쟁으로 흘러가지고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데 특검 국정조사 해보세요. 전부 정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해보고 안 되면은 특검이든 뭐든 다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검찰이요, 경찰이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계약 서류 다 확보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의 흐름만 계좌 추적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국민의힘 전직 대표이신 원유철 의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딸 이런 분들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잘했습니다. LH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민간개발로 돌았었는데 이번 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고 기왕에 모든 뉴스를 다 점하고 있으니까 이번 참에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 이익을 국민들에게 100% 환원하는 부동산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도
이거 국회에서 정기국회 열려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킵시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정쟁의 소재로 정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 전 국민 환수제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꼭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 의원님, 정쟁이 아니라 부패에 관련된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부패에 관련돼 있고 심각한 도덕성의 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돼 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에 국민들께서 다 궁금해하니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왜 이거를 피하십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 뭐 여러 가지 될 거 없이 추미애 후보도 특검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 이걸 특검 받자고 얘기를 하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안 내놓으시는데 그 특검 결과 보면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다른 이슈를 갖고 와서 이 부패 문제를 덮으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본인께서 가장 치적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잘한 일이 이재명 게이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특검을 안 받냐는 거지요. 가장 잘하는 일이니 특검을 받아서 더 잘했으면 잘했다고 국민한테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우리 전 의원님께서 특검 받으시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일종 의원님께서 부패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정말로 이게 논리적으로 비약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부패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죠? 이재명 지사가 이 과정에서 단 1원의 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공직 사퇴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 곽상도 의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알고 봤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튀어나옵니다. 원유철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고문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아갔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는데요. 그 딸이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법관,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죠. 2014년도 9월 달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됐든 원유철 의원이 됐든 다 포함해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포함해서 하십시다. 말씀하시는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 해서 함께 하십시다. 지금 검찰의 선거 전담 수사부서인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이 사건이 배당이 돼서요.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성일종 의원 말씀 중에 추미애 후보가 대장동 특검 가도 상관없다. 이것은 잘못된 이재명 후보가 뭐 조사해봐야 나올 게 없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 부분도 제가 첨언을 해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주제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천도 하십시오.